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묵희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합격 보장만으로 만나서 35회의 시험 문제를 쳤고 오늘 제6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이를 하게 되네요. 이제 시험은 2달 정도 남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했던 땀과 피가 차곡차곡 쌓여 시험장에 가면은 정답으로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게 제6회 모의고사죠. 그죠? 우리가 이제 9월 달이 지나고 10월 달이 되면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4회를 여러분들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24문제 4회니까 96문제가 되죠. 그죠? 그게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최종 모의고사. 물론 모의고사는 지금처럼 해설을 유튜브에 올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1회 모의고사 유튜브에는 7,600명이 시청을 했어요. 시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또 시청을 한다면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겁니다. 꼭 우리 부동산 공시법 합격 보장반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은 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어요. 1번에 보니까 지적청량적부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X죠. 그죠?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죠.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시도입니다. 두 번째,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이 제외가 틀렸죠. 그죠? 포함이죠. 그죠?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과장입니다. 따라서 당연직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위원만 임기가 있는 겁니다. 4번에 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O죠. 그죠? O.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는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하느냐? 7일 X죠. 그죠? 5일 전까지 통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있죠. 자,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처음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죠. 중앙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고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때 시군구에는 없다는 걸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이고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이기 때문에 임기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소집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하느냐? 5일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적청량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1번은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죠. 그죠? 두 번째, 20일 이내 회부하여야 한다. X죠. 그죠? 회부는 30일이죠. 30일. 20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는 심의 의결이죠. 심의 의결은 60일 이내 하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60일 가지고 부족하면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에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송부받은 시도리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 좀 전에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7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하면은,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입니다. 청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시도리사를 거쳐서 가니까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 보내는 겁니다. 그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하기를 하면 되고, 기간이 부족하다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되죠? 그럼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를 하고, 송부받은 시도리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통지를 받았죠. 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테고, 불만족스러우면, 자,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지번의 구성 방식으로서 틀린 것은 일어났죠. 1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5조. 자, 여러분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죠. 1.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그럴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X죠. 그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지적을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것은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지적소관청이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요 세 가지를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 5조.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선순위입니다. 이걸 후순위하면 X, 최종 순위하면 X입니다. 선순위죠. 그죠? 4번에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사업계획도 5조. 그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는데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업계획도. 자, 5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도면에 등록하는 지목의 부호 표시가 올바른 것은 일어났죠. 유원지는 유가 아니죠. 그죠? 원이죠. 그죠? 원. 수도용지는 수, 오네요. 그죠? 그럼 2번이 정답이네요. 하천은 천이죠. 그죠? 천. 공장용지는 장이죠. 그죠? 장. 주차장은 차죠. 자, 이걸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죠. 이 28개를 도면에 등록을 할 때 첫째 글자로 등록하는 것은 24개죠. 암기할 필요가 없죠. 둘째 글자를 적용하는 것은 4개죠. 4개죠. 그 4개가 유원지, 하천, 공장용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개만 암기해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첫째 글자를 등록하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면은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1번에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이죠. 당연히 공장용지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공장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보면은 묘지공원의 지목이 뭐냐? 여러분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죠. 그죠? 묘지죠. 그죠? 묘지. 3번에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죠, 국어. 유지가 아니에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죠, 그죠? 5번에 양어장은 해상이냐, 육상이냐, 이 말이죠. 해상은 바다죠. 바다에는 지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하잖아요. 지목이 없어요. 저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이 없어요. 그러면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되죠. 그래서 육상이 되어야 됩니다. 해상은 X가 되죠. 5번에 보면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전이 아니라 답이죠. 그죠? 답. 우리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은 해마다 2문제를 출제를 해요. 꼭 맞춰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네요. 그죠?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지력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경우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5죠. 5. 두 번째, 면적은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X죠. 그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에 보니까 경계천 자비단어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5죠. 그죠? 4번에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할 때는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5. 그래서 우리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단어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000에서부터 6000은 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5번에 경계점 자비단어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736.253이죠. 그래서 3. 그럼 이때는 5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3이 있죠. 그럼 5보다 크죠. 그죠? 5보다 커. 올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736.3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있잖아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이걸 2개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됐죠.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그 다음에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500분의 1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경계점 자비단어법을 비치하는 지역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단어법을 비치하는 지역 1개, 1000에서부터 6000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자, 경계점 자비단어법을 비치하기 위해서는 경위의 청량을 쓰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고 최소 등록이 0.1이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런데 1000에서부터 6000은 평판 측량을 사용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로서 면적을 측정하고 최소는 1이죠. 그죠? 예.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5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가면 X가 되겠죠. 경계점 자비단어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면 X가 되겠죠. 지그재그로 가면서 틀리게 만들 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7번에 지도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자, 임야대장이죠. 그럼 여기서 공시지가 5죠.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요. 면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이 위치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1번은 X입니다. 2번에 도면의 경계 O죠. 삼각점, 지름, 기준점의 위치 O죠. 그죠? 고유번호가 X죠. 자, 우리가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 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자배등록부가 있었을 때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다른 장부에는 등록을 다 하죠. 그죠? 3번에 경계점 자배등록부의 부호도 O죠. 그죠? 토지의 이동 사유 X죠. 이 토지의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번은 O죠. 그죠? 자, 공유지역 명부입니다. 소유권의 지분 O죠. 그죠? 고유번호 O죠. 필지별 장번호 O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대지권 등록부죠. 건물의 명칭은 O입니다. 레미안 아파트죠. 그죠? 면적이 X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분할은 60일 이내 신청한다. O죠. 그죠? O.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O죠. 여러분들,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야대장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산입니다. 근데 산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런다, 학교를 지으려고 그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다. 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서, 즉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이 산이고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는 말이 산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 산에 건축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산에서는 건축행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되죠. 그게 등록 전환이죠. 그 다음에 합병은 60일 이내 신청한다. O죠. 그죠? O.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지목 변경은 90일 이내 하회한다. X죠. 그죠? 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의 신청 기간은 크게 세 가지죠. 그죠? 하나가 60일이죠. 하나가 90일이죠. 하나가 15일입니다. 이때 15일은 한 개밖에 없죠.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0일 있죠. 90일도 한 개밖에 없죠. 그게 등록 말소죠. 말소. 나머지는 60일입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 5개는 60일이 되죠. 그럼 여기서 지목 변경 90일이랬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 일어났죠.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공유 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은 매립 준공일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이거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가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토지가 되었다면 등기부도 만들어야 되고 지적 공부도 만들어야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묻는 거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 그럼 정답입니다. 소유자를 먼저 해볼게요. 공유 수면 매립을 하죠. 그러면 매립 준공만 딱 되면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잖아요. 그런데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토지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소유권의 변동은 매립 준공이고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왜? 백지 상태잖아요. 등록 자체를 안 했는데 토지 이동이 일어났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립 준공이 아니고 지적공부의 등록입니다. 만약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라고 물었으면 매립준공이 맞아요. 여기서는 소유권의 변동을 묻는 게 아니고 토지 이동을 묻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등록입니다. 등록.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등록전환이나 분할이나 축척 변경에 이미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전환은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도시개발사업도 공사가 준공, 나머지 분할도 공사가 준공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은 이미 장부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신규 등록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일어났죠. 기억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X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그죠? 제곱미터 한 자. 그럼 기억은 X네요. 니은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으로 구분한다 O죠. 그죠? 우리가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있는 선이고 지상 경계는 땅 위에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으로 하죠. 담으로. O죠. 그죠? 3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오차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될 면적 O죠. 그죠? O. 그래서 자, 여기서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오차용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O,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X가 되죠. 출제인이 아주 시험에 자주 내는 문구죠. 그죠? 뒤끝도 O입니다. 리얼에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각선의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는 데는 보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도각선이라는 것은 이 도면이 있죠. 이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이 테두리에 선 있죠. 선. 그게 여름철에 장마철에 습기를 먹으면 종이가 늘어납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종이가 오그라들어요. 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폭이 0.5mm 이상이면 보정, 수정한다 그럽니다. O가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단부 X죠. 그죠? 하단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미음도 X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간론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런데 그 지역의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래 되죠.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하느냐? 5일이죠. 5일. 요거는 암기해두면 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축척 변경을 시작을 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3분의 2입니다. 그러나 축척 변경 위원회를 구성할 때 5명에서 10명이죠. 그죠? 그 중에 토지 소유자는 2분의 1입니다. 하나는 3분의 2고 하나는 2분의 1일 때 여기는 위원을 물어요.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5명 이상 10명 이하 2분의 1, 5일에 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지력 정리에 대한 거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려놨죠. 1번에 등록상 정정의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 X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는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 자, 이거를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간다면은 여러분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이때 소유자를 정정을 하거나 소유자를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4개 서류 중에 한 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이라면 O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소유자를 안 하고 토지의 표시이라면 X가 된다. 그러면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맞죠. 그런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그 말은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해야 한다면 X입니다. 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 X죠. 그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X입니다. 3번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관서에서 접수한 날 X죠. 그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죠. 4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0일이 틀렸죠. 그죠? 7일이죠. 그죠?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등록은 제외. O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따갑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보고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죠.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이 글자를 제외하면 O, 포함하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는 등기 파트입니다. 그죠? 다음 중 연구보존 장부가 아닌 것은 이랬죠. 여러분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이나 도면이나 신탁 원부나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죠. 그러니까 영구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첨부 정보 있죠. 신청 정보 있죠. 이런 거는 5년 보존 장부죠.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1년 보존, 5년 보존, 10년 보존, 아니면 영구 보존 이럴 때 등기부만 딱 암기를 하세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이때 공동담보 목록이나 도면이나 신탁, 원부, 매매 목록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러니까 영구 보존이에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기는 이났죠. 우리 법에 있잖아요. 등기 필정보는 공동신청 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죠.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공동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습니다. 고로 단독 신청에는 등기 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데 예외 하나 있죠.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신청은 단독이지만 의무자가 하잖아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정명의회복은 공동이죠.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 제공하는
합니다. 포괄성계인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죠. 상속등기는 단독이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이죠. 그럼 이것도 공동이고 이것도 공동이고 그럼 의무자가 있는 겁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O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O. 그러나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이라면 X죠. 권리자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O입니다. 그다음에 유정 있죠. 유정도 공동이죠.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있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잖아요. 단독 신청이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딱 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의무자는 공동입니다. 그럼 단독은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소유권 벌어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등기미인의 표시 변경 경정, 상속 등기, 토지 수용 이런 거는 단독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어.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안 하죠. 그죠? 의무자는 해요. 그럼 여기 보면은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죠. 경매, 공매는 법원에서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하죠. 관공서입니다. 안 하죠.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여러분들 보죠.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등기 신청에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1번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O. 자, 여기서 키는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안 해요? 이 말입니다.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으니까 성명, 주소만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하느냐 권리자일 때 제출하느냐 이 말이죠. 의무자. 주로 시험은 요걸 권리자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죠.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시도리서가 부여한다. X죠. 그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를 한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죠. 외국인은 없어요. 재외국민은 없어요. 우리가 법인은 없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등기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주죠.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5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한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비법인이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에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에 자 이거는 본인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시로리사가 X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보면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O죠. 그죠? 그 다음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을 첨부해야 된다. O. 여러분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게 종중이죠. 그죠? 그럼 종중으로서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칙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정관입니다. 제출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푸느냐면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들이 낫죠. 이거는 해설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해설에 보면은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많아요. 많은데 저는 7개를 딱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걸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다. 이때 요 위를 보세요. 1, 2, 3은 있잖아요.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이 밑에 4개 있죠. 이거는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이 필요 없어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게 동의서 승낙서입니다. 그러면 동의서 승낙서에 우리가 동의서 승낙서를 써준 동의자 승낙자 있겠죠. 그 사람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의서 승낙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이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럼 여기서 1, 2, 3하고 6번 있죠. 6번. 이거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인감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요.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의 인감도 2개가 들어간다. 본인이 상속인의 인감, 대리인의 인감 2개가 들어가는. 그게 6번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있잖아요. 보세요. 틀립니다. 1번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부자가 아까 1번이고 가등기명인의 가등기 말소가 2번이고 등기필정보가 멸실이 될 때 이게 3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이게 6번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대리인이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를 가지고 갈 때는 동의자 승낙자의 인감만 있으면 되지 대리인의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무척이나 강조를 많이 하죠. 그죠? 요 그림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절차법 선생입니다. 절차법은 있잖아요. 순서대로 다 외우면 되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나오면 2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차법,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의 결론은 OX입니다. OX. 제출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2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겁니다. 기어 등기상 발급 청구서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는 할 수 없다. X죠. 그죠? 오늘날 등기는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죠.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벌어내는 경우 후등기를 기초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따라 후등기가 유효이다. X입니다. 선등기가 유효. 자, 여러분 여기서 요 건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겠어요. 건물에다가. 자, 보세요.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말은 다 보세요. 중복등기를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중복등기와 건물 중복등기는 해결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출발을 잘해야 돼요. 출제위원이 토지를 묻는지 건물을 묻는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토지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 규칙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건물은 등기 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 등기부냐 건물 등기부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볼게요. 토지를. 자, 보세요. 이게 선등기고 이게 후등기입니다. 위에 거는 갑구, 아래 거는 을구입니다. 자, 이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선등기부에는 소유권 외가 없죠. 그런데 후등기부는 소유권 외가 있잖아요. 이때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해봅시다. 여기에 갑이죠. 여기에 갑이죠.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든 뒤에 거를 없애든 관계없지. 그러나 이 저당권자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야지 뒤에 거를 없애면 안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있죠. 토지는 후등기가 유효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죠. 선등기가 유효해요. 그럼 선등기가 유효라면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저당권을 앞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버려. 그러면 저당권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토지는 후등기부가 유효, 건물은 선등기부가 유효. 그거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복등기는 토지 중복등기와 건물 중복등기가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게요. 그럼 이거는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디귿에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 즉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방법원장, 지원장, 오입니다. 오. 리얼로 가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했다.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허용되지 않는다. 오죠, 그죠? 오. 자, 그 다음에 내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면 등기를 추정한다. X죠. 여러분들 추정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예비 등기인 가등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음은 X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디귿과 리얼.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1번에 미등기 토지를 가처분 등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다. 이게 X죠. 그죠?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림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이 있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 때는 을은 법원에다가 갑이 소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죠. 이게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처분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죠. 하려고 보니까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여기에 가처분 등기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여기다가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줘야 되는데 이때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갑이 신청을 안 했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어요. 그래서 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소송이 끝났어요. 소송이 끝났다면은 이 가처분을 말소하죠.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직권으로 행한 보존 등기도 말소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보존 등기가 되었잖아요. 말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소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X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하나는 토지 소유권 보존과 건물 소유권 보존이죠. 토지 소유권 보존은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죠.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건물은 국가가 틀린 겁니다.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군수 있죠. 군수는 여기 군수잖아요. 군수. 그럼 여기 보면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키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X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이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있다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갑하고 을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상속인이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자, 보세요. 합유 등기를 할 때는 지분 비율이 기록돼야 된다. X죠. 그죠?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있죠. 우리가 공동 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이때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공유냐 합유냐 이 말입니다. 키는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 그럼 지분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지분이 매매가 되고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가고 지분에 저당권이 된다 이 말. 그런데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안 하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압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지분을 매매하죠. 매매하는 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이전. 그런데 합유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합유자가 10명입니다. 10명. 10명인데 한 명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9명이 되었죠. 그럼 지분이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유는 지분을 표시를 안 해요.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10명에서 9명으로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구에 이전 등기를 한다면 X, 변경 등기를 한다면 O,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 소유주 있죠. 그때는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전원이가 써야 되니까 공동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답이 1번으로 나왔네요. 그죠? 2번에는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는 1인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조심할 때 지분의 보존 등기는 안 되죠. 전부에 대한 보존 등기는 O.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이 있죠. 그죠? 조합은, 자 보세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유로 등기한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안 되죠. 그럼 조합이 등기하기 위해서는 조합은 전원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 공유가 아니고 합유로 등기한다. 그 다음에 공유물이 딱 떴죠.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동입니다. 그럼 이걸 단독으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을 했죠. 그러면 이전 등기하느냐, 합유명인 변경 등기하느냐, 합유명인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전으로 고치면 X, 변경으로 하면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 맞죠? 두 번째,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주등기한다. O. 그럼 이거를 부기등기이라면 X가 되죠. 세 번째,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종납니다.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O가 되죠. 그죠? 자, 마지막에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자서는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X죠. 그죠? 합유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공동소유가 나올 때 전부 다 공유입니다. 공유. 그런데 합유는 2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좀 전에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는 안 되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합유입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가 여러 명이 되면 여러 명.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말입니다. 합유입니다. 그럼 여기 시험에 합유하면 O, 공유하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탁 등기 그다음 마지막에 신탁의 종료로 신탁자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죠. 자, 여러분들 제 말을 보세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단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O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요 7개, 6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요 단독이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요게 됐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신청서가 하나입니다. 순위번호가 하나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신탁 원부.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10개 맡겼다. 그러면 신탁 원부도 10개입니다. 10개.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의로 등기하느냐, 합의입니다. 이걸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할 때는 각 부동산, 만약에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릴 때 담보물을 10개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10개입니다. 10개. 또 이제 부동산의 유치권이죠. 그죠?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죠. 하나는 소유권, 하나가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 전세권, 지상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를 하게 되죠.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전당권 변경될 때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5죠. 그죠? 자, 5번으로 갑니다. 1필의 토지 특정의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X죠. 그죠? 여러분들 토지의 일부의 저당권이라는 것은 없죠. 전부에만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죠.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돼.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예를 들 때 토지의 일부가 있고 건물의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건물의 일부를 갖고 예를 들었죠. 답은 똑같습니다. 토지의 일부를 들든 건물의 일부를 들든. 그러면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잖아요. 그럼 이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면 전부를 저당 잡히는 거지. 일부만 저당 잡히는 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각하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이 말이죠.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동일한 신청 정보니까 신청서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거 5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이 위탁자, 을이 수탁자, 병이 수익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 선을 이렇게 딱 보세요. 이 선을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거는 신탁입니다. 등기가 2개입니다. 2개. 2개인데 일이 가니까 번호는 1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순위번호가 1개예요. 1개니까 신청서도 하나만 들어간다 이 말.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등기가 2개입니다. 2개. 이리로 가면 순위번호는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예요. 그럼 이걸 정리를 딱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한다. O.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O죠.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을 받아야 되죠. 금인을 받지 않으면 등기해주지 않죠. 그죠? 세 번째, 출석할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없다. 당연히 등기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부동산 뭐 등기 의무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했다. 그건 당연히 등기해주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를 보고 작성한다, 계약서를 보고 작성한다, 대장을 보고 작성한다. 이게 전부 다 일체이 됩니다. 불일치하면 등기해주지 않죠. 그런데 예외 하나 있죠. 그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는 상소인, 등기기록상의 등기 의무자는 비상소인, 불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걸 나중에 다음에 또 출제를 할게요. 일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인데 신청서에는 정유로 썼다. 당연히 불일치하죠. 그럼 등기해주지 않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으로 가봅니다.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틀린 겁니다. 1번에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자, 이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뭐에 익숙되어 있냐면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리 처분은 언제부터 분리 처분할 수 없냐라는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 등기하기 후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 이거는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 말은 아직 대리권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자 보세요. 여기가 건설회사 겁니다. 여기가 건설회사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지권 등기 안 했어요. 안 하고 건설회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물 소유는 하나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건 자유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요거를 하여야 한다 이라면 X죠, 그죠? 할 수 있다는 O, 하여야 한다는 X. 다음 3번에 대리권 등기 후, 이제 이건 대리권 등기 후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등기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다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느나 대리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 이 글자를 보면 있잖아요. 건물만에 한한다는 표시가 없어. 그럼 당연히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도 미치지. 그런데 건물에만 한한다는 표시가 있어. 그럼 그 효력은 토지에 미치지는 않죠.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봅니다. 맞아.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그럼 그 건물의 효력은 토지에 안 미치지. 그런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건물에 대한 효력은 대리권에도 자동으로 효력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4번에 대리권을 등기한 건물에 등기해 그 토지만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게 X죠, 그죠?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자, 보세요. 요거 하나 해놓고 갈게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O죠, 그죠?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풀 때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출발은 토지, 우리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 그런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갑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을 지었다면 여기에 건물이 있겠죠. 이거는 건설회사
겁니다. 그럼 건설회사가 남의 땅을 빌렸잖아요. 그럼 땅을 빌렸다는 말 타인의 토지를 빌리고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그럼 땅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 맞죠? 네. 그러면 요 사람은 건물은 갑은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갑이, 여기는 이제 을이라고 해봅시다.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죠.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을. 맞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건물 주인은, 자, 여러분들 표시를 다시 할게요. 건물 주인은 갑입니다. 토지 주인 있죠. 토지 주인도 갑입니다. 소유자가 같았을 때 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를 하면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간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분리 처분을 할 수 없죠. 그 말은 건물만 소유권 이전 안 되죠. 건물만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만 소유권 이전, 토지만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자, 요거 되어졌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갑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런데 이 두 개는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 땅 있죠. 이 아파트 땅에 요것만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그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냐냐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빌려줬다는 거는 타인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주차 공간으로 빌려줬죠. 빌려줘도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처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토지만 빌려줄 수는 있다. 그럼 토지만 전세권 설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구가 이 문구예요. 자, 보세요. 대리권 등기나 토지만 전세권 설정할 수마다 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빌려줄 수 있다. 땅을 빌려줬다고 해서 소유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이네요. 다음 중 가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이래놨거든. 자, 처음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죠. 처분 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죠, 미등기. 미등기는 청구권이 없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되죠. 채권적 청구권은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정렬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청구권의 가등기는 O죠, 그죠? 요게 30회 때 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 정부에 대한 본등기는 X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잠깐 해보면 사인 정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들었죠.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있고 자식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파. 그럼 자식이 시골에 내려와서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돼. 근데 자식의 생활의 터전은 서울이다 보니까 시골에 내려올 수가 없어. 그럼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서울 생활은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을이라는 조카가 살고 있다. 조카가. 맞죠? 그럼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들 너는 나를 간호해 줄 입장이 못 되니까 조카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 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게 청약입니다. 청약. 사인정례예요. 청약이에요. 그러면 조카가 예 알겠습니다. 큰아버지. 그런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이게 사인정렬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청구권의 가등기입니다. 이거는 오해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가등기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꼭 외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그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O입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입니다. 지분의 본등기가 돼요. 전부의 본등기는 안 돼.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정려는 금방 풀었잖아요. 여러분들 유정은 유언장이죠.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해야 가등기 할 수 있다. 생존 중에는 안 된다. 여러분들 시기부 정지로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O. 종기부 해제로건부는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X죠. 그죠? 그 다음에 확정이냐 불확정이냐,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권과 채권이죠.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필요가 없죠.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6회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 꼭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